자, 방금 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인 추인이 있고요. 재차 강조하면 취소 원인이 소멸되어야 한다. 다만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추인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즉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즉 취소 원인이 소멸되어야만 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 퀴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에도, 즉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질입니다. 이거는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추인을 하려면 벗어나야 한다. 다만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그렇지 않다.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법정 추인. 자, 추인을 지금까지 무효행위, 무권대리, 무권리 처벌행위 중에 취소할 수 있는 범주인은 다 의사표시했어요. 따라서 알고서 해야 돼요. 유동적 무효 상태 추인한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면 권리자가 알고서 추인해만이 효력을 발생해야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인 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법정 추인한 제도가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경우에는 법정 추인한 게 있습니다. 법이 정한 추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비교할 게 뭐냐면, 이거는 묵시적 추인이 아니에요. 구별할 게. 묵시적 추인도 하나의 의사표시예요. 근데 법정 추인은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냥 법이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왜 이런 제도를 줄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 제도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제도에 대해서만. 따라서 여러분이 추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이 법이 정했던 거에 포인트를 주세요. 방점은 법이 정한 거예요.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이렇게 한 것으로 본다. 그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법이 정한 이러한 사유가,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런 의사표시가 있으면 당연히 추인이 되겠죠.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다, 추인의 의사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마치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처럼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법정 추인입니다. 자, 묵시적 추인이 아니다. 즉 의사표시가 아니다. 일정한 경우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둔 제도고 취소권을 배제하는 겁니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추인의 경우에는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거고 그 의미는 취소권을 포기하는 건데, 포기도 의사표시잖아요. 이건 배제시키는 거예요. 배제시키는 거예요. 법이. 포기가 아니라. 따라서 이 특징이 시험에 나와요. 법정 추인의 요건으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표시라면 내가 알고서 해야겠죠. 하지만 법정 추인은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식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법정 추인이 인정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한다. 우리가 추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추인의 방점을 찍게 되면 맞는 지문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방점은 법이 정한 거예요.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필요 없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법정 추인과 관해서 키포인트 1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추인이 있는 것으로 볼지 법은 그 사유를 한정시켰습니다. 먼저 요건에 취소 원인이 정해져요. 기본적으로 취소 원인이 종료된다? 제한 능력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면 성년이 된 후에, 후견과는 후견의 필요성이 없는 게, 근데 후견은 시험에 안 나와요. 항상 미성년자 생각, 성년이 된 후에. 차고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취소 원인 종료 이런 거 하려면 이게 읽으셔야 돼요. 차고에서는 차고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사기 강박은 사기나 강박의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사유. 법이 정한 사유. 이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죠. 제가 이제 이 시험을, 민법 강의를 준비하면서 두 문제 가급적이면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시면 되는데, 제 몇 가지 안 되는데, 추산 법집하고 뒤에서 나온 거하고 이사유하고 이제 하자 담보 책임이에요.
여기는 2,000개. 2,000개 담양 강제 집행 이렇게 옵니다. 2,000개 담양 강제 집행. 이는 이행이에요. 뭔가 이행, 급부를 이행하는 거예요. 청구는요. 청은 이행을 청구. 이거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급부 이행, 제가 그래서 급부 이행 이런 표현 때문에 제가 계속 급부 이행에 문제가 있다. 급부를 이행했다.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이 급부 이행을 청구했다. 그런 표현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걔는 경계 계약. 그 다음에 담은 인적, 물적, 담보 제공. 담보 제공이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양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취득한 권리. 포인트가 취득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취득한 권리. 뭐가 있어요? 아까 전점에 했을 때 매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매매 계약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런 것들이 이런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계약, 법률 계약 행위로, 계약으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매매 계약이면 뭐예요? 소유권도 있지만 매매 계약에 따라 매도인은 뭘 취득하죠?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줬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일 거고, 반대로 매도인은 뭐 있어요? 매매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소유권이라면 소유권의 전부나 아니 일부 양도 뭐예요? 지분을 양도. 공유관계가 형성됩니다. 소유권이면 부부가 공유로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유는 양적 개념이에요. 소유권을 분할시키는 거. 자, 이런 경우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때 강제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일단은 기억할 게 2,000개 담양 강제집행. 이행은 급부이행, 청구는 급부이행 청구, 걔는 경계계약, 담보는 담보 제공, 양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 말들이 강제집행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시험은 여기에 혼동이라 써놓고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이 중에 쓰고 혼동 없잖아요. 2,000개 담양 강제집행이 없잖아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물어본 거였습니다. 이걸 암기만 하면 답을 맞추는 거였습니다.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좀 어려웠어요. 뭐냐? 제가 나누셔야 돼요. 자, 잘 기억을 정리를 해주십시오, 연무님이. 자, 제가 요거는 자 법정 추인과 사유, 추인 사유는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2,000개 담양 그 다음에 강제집행. 여기가 이행, 급부 이행. 그 다음에 청구, 이행을 청구하는 거. 그 다음에 2,000개 경계계약. 담보 제공. 2,000개 담양.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취득한 권리.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그러니까 아직 취소하기 전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다. 여러분 경우는 취소로 취득한 게 아니라 취소하기 전입니다.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취득한 권리. 소유권이나 아니면 매매된 채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같이 연상하면서 기억하십시오. 강제집행. 이렇게 구분해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00개 담양 강제집행. 그리고 취소권자. 계약이니까 계약의 상대방.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급부의 이행에 대한 이행 청구의 문제는 결국은 계약을 전제로 나온 개념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취소권자가 급부를 이행하는 거예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취소권자가 자신이 그 계약했다는 급부를 이행한다. 그거는 뭐다? 법정 추인 사유가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했어요. 체결해서 아직 취소하기 전에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뭔가 급부를 이행을 하는 거예요. 계약이라면, 매수인이라면 이 사람이 매도인이라고 할게요. 이 사람이 매수인이라고 정제를 해요. 이렇게 해서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매수인이 급부를 이행한다. 이게 뭐예요?
매도인, 상대방인 매수인이 취소권자에 뭘 한다? 매매대금 지급을 하는 거예요. 자, 돈 받아 하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법정 추인 사유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냐면 취소권자는 거절할 수 있잖아. 뭔 소리야? 이 사람은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 그런 거예요. 뭔 소리야? 나 이거 계약 효력 나 취소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받을 이유가 없어. 그런 여지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받으세요. 그것만으로는 법정 추이 사유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제공하니까 돈 받으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변제 수령, 즉 돈을 받으면 그거는 뭐다? 법정 추이인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제, 돈을 받는 거, 매수인이 준 돈을 매수인이 돈 받으세요 하는 것만으로는 추인 사유가 안 되지만 이 사람이 준 돈을 받으면 법정 추인 사유가 된다. 따라서 이 측면에서 매도인이 자신의 급부, 즉 소유권 이전 넘겨줄게요 하는 것과 상대방이 제공한 돈을 받는 것은 추인 사유가 된다. 하지만 이거 안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행 청구. 자, 계약이 효력이 있는데 급부 채권 채무 관계 발생한다. 즉 급부 이행의 문제 남아요. 근데 상대방이 안 해요. 가만히 계약의 효력이 있고 이제 뭘 안 해요. 계약금은 줬겠죠. 그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야, 계약의 그 효력에 따라서 너 중도금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거는 추인 사유가 돼요. 반면에 이 사람이 이제 하는 거예요. 이행 청구 뭐예요? 소유권 넘겨주세요. 그 말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추인 사유가 됐을까? 아니죠. 매도인이 거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뭔 소리야? 나 계약 취소할 거야.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행 청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이행 청구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안 와요. 그걸 매도인, 매수인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예들을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이청계, 담양, 강제집행, 시속권자, 상대방이 꼭 이 동그라미 되지만 이건 되지만 이건 안 된다. 급부 이행 관련해서는 수령 이렇게 쓰시고요. 경계 다 됩니다. 계약은. 경계는 계약이에요. 시속권자와 상대방이 따로 의사를 해서 기존의 채권 채무 경계 계약은 뭐냐면 기존에 A, B라는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데 그걸 소멸시키고 당사자의 계약으로 C, D라는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추인 사유가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시험에 이것까지 세세하게 놔두잖아요. 시험은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상대방이 이행하느냐,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는 게 추인 사유가 되냐, 아니 이 사람이 하냐, 이 사람이 하냐. 경계는 다 된다. 담보 제공도 그냥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문제는 이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예요. 자, 매도인이 취득한 권리가 뭐 있죠? 매매계약으로 매매대금 채권이잖아요. 그 채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 계획은 뭐죠? 매매계약 효력을 인정하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돼요. 반면에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뭘 취득했죠?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채권을 취득했잖아요. 그걸 양도한다? 거절할 수 있잖아요. 취소권자는. 야, 무슨 소리야. 나 이거 취소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강제집행은 다 된다. 강제집행은 뭐 취소권자 상대방 나오도 상관없이 돼요. 시험은 그래서 요 파트에서 나와요. 이 셋 중에서. 기존에는 누가 급부이행을 했는지, 누가 이행 청구를 했는지, 누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양도를 했는지에 따라서 법정 추인 사유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잖아요. 다른 경우는 다 같은데 달라지는 경우 이 경우잖아요. 요 경우. 요 경우. 그래서 요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누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추인 여부, 사유의 해당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험은 여기서 나왔는데 작년에는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요 이청계 담양 강제 집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답으로 찾는 거였으면 그건 쉬웠겠죠. 근데 기존에는 이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하십시오. 이걸 매매 계약을 전제로 해서 매도인, 매수인을 생각하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이게 딱 와닿아요. 그 다음에 이 도표를 그려서 도식적으로 다 그려야 돼요. 아,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여기, 여기, 여기. 이청량. 이천량. 이천량이 핵심이다. 차이가 있다. 앞에 다 동그라미 가입표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리하기는 전부나 일부에게 취소권자가 본인 채무를 이행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변제, 돈 주는 것을 받았을 때만 해당되지 상대방의 이행은 자체는 돈 받으세요 그 얘기 자체는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다.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자가 항상 법정 추이하려면 취소 원인이 소멸된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법정 추인의 요건에는 취소 원인 종료, 법정 추인 사유, 그 다음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을 것. 내가 이거 하는 것이 나중에 나는 취소할 수도 있어 그 얘기예요. 자, 급부 이행을 하면서 나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어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의를 유보하지 않는 거. 자, 핵심은 뭐냐면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급부, 채무 일부, 급부 이행. 누가? 취소권자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취소권자가 제한 능력자 취소권자가 급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제한 능력자로 써있지만 법정 추인이 문제 때는 제한 능력자는 취소권자가 급부 이행 추인한 것을 본다.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 이행 청구는 해당되지만 상대방의 이행 청구는 추인 사유가 아니다. 경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한 생긴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에 대신에 다른 채권의 채무를 발생하는 계약이다. 경계는 계약이다. 그리고 취소권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사표시, 계약의 양쪽의 의사표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경계 자체는 그냥 법정 추인 사유다. 담보 제공도 취소권자가 채권자에서 제공을 하든 받든 그러니까 채권자니까 취소권자가 채권자라면 받는 입장인 거고 아니면 채무자라면 주는 입장이든 어떤 주에 있든 상관없이 담보 제공 자체는 무조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보 제공, 경계 계약은 그냥 무조건 법정 추인 사유가 된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이게 중요하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득한 매매 계약에서 취득한 매매 대금 채권이나 아니면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권리 양도는 취소권자에 의한 양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예컨대 아까 상대방이 매수인이었으면 매수인이 뭘 취득했죠? 그 소유권을 양도한다. 매각하는 거죠. 가불병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 자체는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고 뭐만 하다? 취소권자의 매도인 취득한 거예요. 매매대금 채권죠. 취소권자가 매도인이라면 뭘 취득했어요?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추인 사유가 된다. 취소권자의 양도를.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취득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취득한 게 아니라 법률 행위를 취소해서 법률 행위를 취소했어요. 취소하면 뭐가 생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잖아요. 법률상 옷이.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채권이에요. 이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요. 취소로 인해서. 취소했잖아요. 그럼 법정 추인은 아니죠. 법정 추인은 더 이상 취소권을 배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취소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를 해서 취득한 권리의 양도는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다. 여기는 취득이에요. 취득. 이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미 취소를 했잖아요. 법정 추인은 취소하기 전에 이런 사유가 있으면 더 이상 취소권을 배제하는 거예요. 근데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취소해서 취득한 권리의 양도는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다. 소멸, 취소한 건 여기는 취득이에요. 방점이. 그래서 매매계약을 전제로 해서 계속 생각하십시오. 자, 강제집행도 해당돼요. 하지만 혼동은 2,000개 다면 강제집행 혼동 있어요? 없으니까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다. 이게 35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고. 그래서 법정 추인하게 되면 취소원이 종료. 그다음 이걸 암기하셔야 합니다. 법정 추인 사유 2,000개 다면 강제집행. 그리고 이의를 유보하지 않을 거.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시험은 요 부분, 그다음 요 부분이 잘 나옵니다. 자,
기출 25일을 볼게요. 왜 제가 이렇게 도표를 그렸는지 25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다. 그럼 취소권자가 누군지예요? 을을 기망, 피해자는 을이 취소권자예요. 취소권자. 이 문제 나오면 아, 을이구나. 그럼 상대방은 누구다? 갑이에요. 매매계약이니까. 매도하는 계약은 매매계약이다. 아, 이 사람이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을과 건물을 매도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자, 이청계 담양 강제집행 이렇게 됐죠. 이청량에서 달라져. 이천량에서 여기고 요거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머지는 다 이거고. 요걸 이렇게 그리셔야 돼. 이걸 하려면요. 갑이 이건 상대방이 을에게 취소권자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행 청구권. 상대방이 뭐란 거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여기죠. 추인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추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억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매도인이 된 거예요. 매도인이 된 거죠. 보니까 매수인.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매수인이니까. 또 갑이 누구예요? 상대방이 누구에게? 을에게 을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법률 행위로 대한 채권을 양도한 거예요. 누가? 상대방이. 여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한 것은 뭐다? 안 된다. 법정 추인 사유 아니다. 이렇게 푸시하는 겁니다. 이 지문은 갑이 상대방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한 급부를 이행한 거예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신의 급부를. 이 사람이 매도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급부를 이행한 것은 된다 안 된다? 아니다.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여기가 매도인, 매수인이었는데 지금 문제는 이 사람이 상대방이 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십시오. 4번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누가요? 취소권자가. 을은 취소권자잖아요.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에 대한 급부를 이행한 경우. 이렇게 바꾸셔야죠. 취소권자가 급부를 이행한 경우는 법정 추인사유다. 다만 나머지 조건. 취소 원인이 정렬 후에 그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그다음 법정 추인 사유 이에 해당되잖아요. 다 같잖아요. 취소 원인이 정렬된 후 법정 추인 사유가 있고 이의를 유보하지 않으면 법정 추인이 된다. 즉 유동적 유효가 확정적으로 유효된다.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그겁니다. 자, 을은 누구예요? 취소권자가 매매 계약의 취소를 통해 제가 했죠. 취소할 수 있는 취소한 거 아니에요. 취소 전에 법률행위로 취소 전 매매 계약으로 유효한 매매 계약으로 취득한 권리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취소를 죄송합니다. 지금 뭐예요? 매매 계약의 취소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가 아니라 이거 뭐예요? 취소를 취득하게 된 계약금 반환 청구권. 아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뭐였어요? 구체적으로 계약금을 줬으면 그 계약금은 돌려달라는 거겠죠.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에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여기에 모두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취소할 수 있는 취소 전에 매매 계약의 효력에 따른 권리, 소유권이나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건데 지금 뭐예요? 취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인사유가 아니에요. 어렵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에 중점을 둬서 복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누가 매도인인지 매수인지 정한 다음에 이 여부를 하나씩 사례해가지고 해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양도는 결국은 이 사람이 매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고 매수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취득한 소유권을 양도하게 되면 뭐다? 법정 추인사유가 돼요. 근데 이 취소권자가 매수인이고 이 사람이 계약금 반환 청구권,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양도하는 것은 추인사유가 아니다. 취소권자인 것은 맞지. 이 사람의 양도는 맞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취득한 게 아니라 취소를 통해서 얻은 거잖아요.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취소권자의 양도는 맞지만 이 양도가 뭐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취소 전에 법률행위, 지금 취소 전 매매계약의 효력에 따른 권리예요. 이 사람 매수인이니까 그건 소유권이겠죠. 소유권 양도하는 것은 당연히 추인사유지만 지금 뭐다? 계약을 취소했잖아요. 그래서 추인사유가 아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25일 때 나오고 이 내용이 이런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낸다면 이걸 내는 게 맞을 겁니다. 한편 취소권은 존속기간이 있어요. 무효행위 추인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없어요. 취소권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내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사기간이 있는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럼 추인을 할 수 있는 날이 언제예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추산법심입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법률행위가 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둘 중 하나가 요건을 충족하면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엔드가 아니에요. 또는이에요. 엔드가 아니라 또는이에요. 즉,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으면 설사 아직 계약이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도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소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거기까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추산법식,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계약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제도 중에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상대방의 불안정한 질을 해방시킨다. 즉, 이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이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누이 배웠던 것처럼 가불병. 소유권을 다 넘어서요. 소유자. 자, 근데 취소를 하게 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불안한 지혜에 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혜에 있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추산법식, 추인하수 3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둔 겁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추3,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무효의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무효행위 추인은 3년 내, 추인할 수 3년에 그런 표현이 나오면 안 된다. 한편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뭐예요? 제한능력이거든. 미성년이거든. 성년이 된 날로부터. 차고 사기 강박은 차고에서 벗어난 상태, 사기 강박에서 벗어난 때부터 그런 겁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도 행사할 수 있다? 아니다. 3년 내 행사하기 때문에 3년을 넘은 거잖아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예요. 이때만 행사할 수 있어요. 넘어가면 10년이다? 이때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자, 다시 할게요. 처음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이때예요. 3년 내에 이날부터 1년, 2년, 3년이에요. 이때까지만 취소권 행사할 수 있고 이 3년을 경과한 4년, 5년, 10년, 11년 이때는 못한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10년이 경과도 행사할 수 있다가 틀린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정 추인까지 보았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